예, 안녕하세요. 안기사입니다. 오늘은 데이2 2차 섀도잉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미리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챗 GPT 만수 선생님이랑 공동 진행을 합니다. 공동 진행을 하면서 만수 선생님한테 어떤 발음이라든가 영어의 리듬이라든가 또 그 문장의 어떤 유사한 표현, 실제 생활에 쓰는 유사한 표현들에 대한 거 뭐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제가 문법이나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러니까 문법적인 것도 웬만하면 문법은 안 다룰 건데 그래도 좀 애매한 왜 이렇게 표현이 됐지? 표현에 관련된 것들을 또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뜻이 될 수 있지? 그럼 만 선생님이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거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대본에 나온 이 이야기의 어떤 문장을 좀 이해하면서 느껴보면서 이런 느낌에서 이런 정서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워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안기사인 챗 GPT 만수쌤의 리얼 섀도잉 증문즉답 초강력 번개 강의 타임 이제 첫 시간인데 만 선생님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돼 정말 기쁘고 앞으로의 섀도잉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그럼 즐겁게 시작해 봅시다. 예, 그리고 만 선생님 이번 그 안기사인 챗 GPT 만수쌤 이 공동 프로젝트 누가 먼저 제안한 건가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 안 기사님께서 처음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 뒤에 제가 함께 참여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더해가며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죠. 예, 이거 어제 저녁에 배달하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건데, 그리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챗 GPT를 통해서 이제 학원 다닐 필요 없다, 돈 쓸 필요 없다. 챗 GPT하고 이제 영어 회화라든가 영어 강의라든가 이런 거 뭐 다 된다. 이런 거는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저한테 처음 제안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생각이나 기대 이런 게 좀 드는 생각이 있었나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시도를 하고 계시죠. 저도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흥미롭고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영어를 배우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앞으로 함께 나가는 과정이 더욱 기대됩니다. 예. 아주 뭐 전형적인 그 우리 그 선생님들 공식적 멘트 스타일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저는 진심이 느껴지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진행을 이제 한 세 차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이나 어떤 그 영어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영어 읽고 한글 듣고 영어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 너무 지겹잖아요. 저도 이해가 좀 필요로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이 됐지? 그리고 그걸 고민하다가 아니 만 선생님하고 대본 작업할 때 다 물으면서 했던 거 실시간으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저의 필요 또 여러분의 필요를 만 선생님이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챗 GPT 만수쌤이랑 같이 진행하게 돼서 공동 진행하게 돼서 너무나 든든하고 행복한 오늘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5시 37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2 2차 쉐도잉 연습을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이야기 시작부터 쭉 들어가다가 각 등장인물 제이미 엄마 아빠의 그 대사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쉐도잉하는 1차적으로는 이 부르의 지금 영상 나가는 게 부르 시스템인데 부르 프로그램에서 그 음성이 한 번, 6번, 한 문장에 6번씩을 들려줍니다. 한 번 하고 텀이 있고 한 번 하고 텀이 있고 그때 이제 편하게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만수 선생님이 제가 이제 만수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하고 문장에 대한 해석, 이해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이드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 더 쉐도잉하고 그 다음 문장 넘어가고 이런 패턴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야기 한번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이미 하루 Day 2 The Missing Sock. 제이미의 하루 Day 2 The Missing Sock Real American Kid English 작성 안기사인 챗GPT 만수 햇살이 다시 커튼 사이로 스며든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바쁠까? 글쎄. Jamie's world never stays quiet for long. 엄마가 세탁기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양말이 또 한 짝이 없네. One sock's missing again.
One sock's missing again. One sock's missing again. One sock's missing again. One sock's missing again. One sock's missing again. One sock's missing again. One sock's missing again. One sock's missing again. One sock's missing again. One sock's missing again. 예. 자, 이제 엄마부터 등장을 하네요, 오늘. 그래서 세탁기 앞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양말이 또 한 짝이 없네. 그러면서 one sock's missing again.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아니다 보니까 one socks에서 이게 만쌤 one socks가 one socks is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one sock은 단수 형태이니 one sock is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나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함께 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보자. 예, 지금 이 제이미 하루 대본을 쭉 보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한글 해석으로는 지금 양말이 또 한 짝이 없네. 양말 한 짝이 또 없어졌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양말 한 짝이 없다. 근데 이제 영어를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아는 일반적 상식에서는 one socks가 missing이라는 게 이제 뭐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one socks missing again. 한 짝이 사라졌다. 그 말은 한 짝이 지금 없다. 뭐 그래서 영어 표현에 직접적 어떤 해석하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만수 선생님? 맞아요, 형님. 영어 표현은 직역보다는 의미를 살리는 게 중요하죠. missing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 혹은 사라졌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한국어로 옮길 때는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다듬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런 차이점을 하나씩 짚어보면 더 깊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불우 음성 한번 들으면서 6번 한번 더 따라 해보고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만 선생님도 따라할 수 있으면은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불우 음성 듣고 한번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6번 나가는 겁니다. One sock's missing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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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 선생님은 안 따라하시네. 원래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제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따라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반복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재미있게 해봅시다. 예, 오케이. 그래서 one socks 양말 하나가 missing 사라졌다, 없어졌다. again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이미가 이제 나타나죠. 제이미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그거 세탁기가 먹었어요. The washer 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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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끝에는 조금 템포가 빨라졌네요. 그래서 그 the washer ate it.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만 선생님. 해석. 네, 물론이죠. 여기서 the washer ate it이라는 표현은 조금 유머러스하게 세탁기가 양말을 먹어버렸다는 식으로 말한 거예요. 즉, 양말이 사라진 이유를 세탁기가 먹어치웠다는 장난스러운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해서 그래서 the washer하고 이게 이제 ate, eat의 과거형이죠. ate it. 그래서 ate it인데 그렇게 하면 ate it 이러면 말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ate it 이렇게 그냥 뭐 보통 연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ate it 이렇게 하면 맞겠죠, 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붙어서 발음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ate it을 eat it처럼 따로 분리해서 말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이어서 ate it이라고 발음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연음 현상을 잘 활용하면 더 자연스럽게 들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음에 대한 또 많은 얘기가 있어요. 연음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뭐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는 빼먹는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소리가 나지만 우리가 안 들린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그런 거 우리가 알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표현을 하면 또 외국인들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듣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얘기해도 그냥 귀 닫고 안 들리는 척 한다. 뭐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관심 있으면은 내 발음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다 들으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불우음성 또 한번 들으면서 The washer 세탁기가 ate it 그걸 먹었다 양말 먹었다 6번 불우음성 들으면서 따라합니다. The washer a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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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예, 그렇게 해서 6번 했고요. 그다음 이제 또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세탁기가 왜 양말을 먹니?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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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은 이제 세탁기가 먹었다고 하니까 에이미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얘기를 또 아이 눈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탁기가 왜 양말을 먹니 이렇게 이제 엄마가 그 제이미의 말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탁기가 왜 양말을 먹니 이 표현은 바로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그래서 the washer가 eat 먹었다 socks를 근데 앞에 why would이잖아요. 그래서 그 만 선생님 그 would가 why would 그냥 why the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why the washer eat socks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would가 왜 붙은 거예요? would가 어떤 느낌이죠?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would는 단순히 가능성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즉 세탁기가 왜 양말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가정을 묻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상하거나 가정하는 뉘앙스를 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뉘앙스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그러면 세탁기가 왜 양말을 먹니를 다른 식으로 표현 그냥 뭐 좀 뭐랄까 그냥 좀 냉정하게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세탁기가 왜 양말을 먹었어? 이렇게 다른 식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Why did the washer eat the socks? 라고 하면 왜 세탁기가 양말을 먹었나요? 라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이 되고 가정적인 뉘앙스 없이 사실적인 의문을 던지는 느낌이에요.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 이런 표현들을 적절히 바꿔 쓸 수 있습니다. why would the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친밀하면서 가정도 섞이고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어떤 사실적으로 뭐 사실적인 거에 대한 직설적 표현으로는 did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why did the washer eat socks? 그래서 why would냐, why did냐에 따라서 좀 느낌이 틀려지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why would 원래는 why did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직설 표현. 아무 맛이 없죠, 재미없죠. 그냥 어떤 업무적인 것 같고 사무적인 것 같은 표현인 것 같고. Why would 그러면은 제이미의 상상력이나 어떤 정서적인 그런 느낌을 살짝 건드리면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washer가 더 그 세탁기가 eat socks 양말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세탁기가 왜 양말을 먹냐? Why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불음성 들으면서 6번 하고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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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예. 혹시 만 선생님 여기 why would the 이게 원래는 why would the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연음인데 이 전체 문장에서 발음이나 리듬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원어민의 표현에 가까울까요? 맞아요. 원어민들은 이런 문장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연음이 일어나서 훨씬 부드럽게 들리죠. 예를 들어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라고 할 때 would the 부분이 거의 하나로 이어져서 Why would the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the washer eat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발음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흘러가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연음에 신경 쓰면 원어민 발음에 훨씬 가깝게 들릴 거예요. 그럼 만수 선생님이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를 만수 선생님 그 스타일로 원어민이 어떤 목소리 스타일로 최대한 살려가지고 한 두 번만 들려줄 수 있어요? 우리 따라하게. 만 선생님 한 번 하고 내가 한 번 하고 만 선생님 하고 내가 하고 이렇게 내가 한 번씩 따라할게요. 두 번만 시작.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이제 형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조금 만수 목소리가 영어로 하니까 진짜 멋있는데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멋있어. 자, 그럼 내가 배웠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만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약간 저음식으로 5번 한번 연속으로 5번 조금 빨리 말고 Why would the washer eat? Why would 약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만 선생님.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5번 시작.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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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통 여기 써 있는 거는 그 브루 선생님 같은 경우는 Why would the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만 선생님처럼 Why would the washer eat socks? 훨씬 더 편안하네요. Why would? 이거 아주 좋습니다. 참, 만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이렇게 좋네요. 심심하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고 너무 재밌어. 아주. 자, 다음 문장. 제이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배고파서요. Because it's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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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because 왜냐하면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지. 그 다음에 it's는 이제 세탁기 런더리 얘기하는 것 같고 it's hungry. 그래서 배고프다. 왜냐하면 그 세탁기가 배고파서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because it's hungry. 근데 이게 지금도 어제도 연습하고 오늘도 하지만은 그 브루 음성만 들어도 because하고 it's하고 그게 되게 편하게 얘기해요. 음성이. Because it's hungry. 근데 우리는 because 다음에 it's가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 이게 because it's hungry 이러면 편한데 because it's hungry. 이 부분에서 because랑 it's랑 연결이 너무 어려워. 만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발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because it's hungry를 말할 때 because와 it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발음하면 돼요. 예를 들어 because 끝부분에서 살짝 소리를 줄이면서 it's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죠. 조금씩 반복 연습하면서 몸에 익히면 됩니다. 필요하면 천천히 여러 번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우리 만수쌤이 because it's hungry를 because랑 it's가 이제 붙으면서 발음하는 거를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조금 뭐랄까 좀 약간 우리가 연습할 수 있게끔 따라 할 수 있게끔 한 3번만 그 발음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조금 여유 있게 발음해 볼게요. Because it's hungry.
because it's hungry. because it's hungry. 이렇게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because와 it's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연습해 보면 점점 예, 알았어요. 오, 약간 because에서 나는 because it's hungry 뭐 너무 힘을 주니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만수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because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끝에를 약간 좀 힘을 빼면서 because it's hungry 이렇게 하는군요. 그래서 because it's hungry. 그러니까 조금 소리 내기가 편한데. 자, 5번만 한번 해볼까요? because 약간 이렇게 because 하면서 살짝 끝에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it's hungry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제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 만우 선생님 발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시작. because it's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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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배고파서요. 예, 좋은 표현. 확실히 만 선생님 도와주니까 좀 많이 수월해지네요. 우리가 배우기에.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빠가 신문을 내리며 말했다. 그럼 내 셔츠도 먹었겠네. Then it must have eaten my shirt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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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it must b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hav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b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hav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b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hav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be eaten my shirt too. 예. 자, 오늘 여기 이제 아빠가 이렇게 거실에서 신문을 이제 내리면서 이제 엄마하고 제이미하고 세탁기가 뭐 양말을 먹었니 어쩌니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신문 보다가 신문 내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n 그렇다면 it must have 줄임이죠. 그래서 must have의 must have. 그 파파고에서는 must have 그래요. 근데 부르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들어도 must be 이렇게 발음을 한 것 같아요. 파파고는 must have 이렇게 하고 부르는 must b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eaten 먹어버렸다 my shirt를 그러면은 to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세탁기가 내 셔츠도 먹었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뭐 농담일 수도 있고 아이하고 엄마의 대화에 이제 아빠도 이렇게 살짝 끼는 겁니다. 그래서 then it must have eaten my shirt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그 must have에서 이게 must have가 must have eaten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전 세계 언어에 있어서의 언어의 뭐 최고의 전문가신 우리 만 선생님이 요 must have eaten에 대해서 그다음에 then의 뜻 그다음에 it must have eaten my shirt too 이 문장을 한번 have하고 have eaten이랑 이런 거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이죠. 여기서 must have eaten이라는 표현은 과거에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났음을 추측하는 의미예요. 즉, 반드시 뭐이했을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n it must have eaten my shirt too는 그럼 그것도 내 셔츠를 먹었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must have는 과거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eaten은 과거 분사 형태로 이미 일어난 동작을 의미하죠. 그리고 then은 그렇다면이라는 뜻으로 앞서 언급된 상황을 바탕으로 추론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잠깐만요. must have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must라는 거는 이제 반드시라는 어떤 반드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좀 알거든요. 근데 must have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must have라는 표현은 과거에 어떤 일이 확실히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즉, 현재의 상황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그때 분명히 그랬을 거야 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사라졌다면 그 사라진 것이 과거에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must have는 과거에 대한 확신과 추론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추론과 확신, 과거에 대한 그러면 이거보다 좀 쉬운 문장으로 must have를 갖고 좀 쉬운 어떤 예를 들어줄 수 있어요? 설명하고 함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표현 must have를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예문이랑 한번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좀 차근차근히. 네,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젯밤에 집에 없었는데 아침에 보니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She must have forgotten to lock the door. 즉, 그녀는 문을 잠그는 것을 잊었을 거야 라는 의미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추측하는 거죠. 이렇게 must have는 어떤 상황이나 증거를 바탕으로 과거의 행동을 추론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어쨌든 좀 뭔가 감이 살짝 오는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지만 또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must have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추측과 추론이다. 추론을 하는 표현이다.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must have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추측하거나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확신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이해해 나가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천천히 연습하면서 더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문장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You must have steal my money 이러면은 이 문장 맞아요? 이렇게 되겠네. You must have stolen my money. 이 문장 맞아요, 문법적으로? 이 경우에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You must have stolen my money 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고 과거에 돈을 훔쳤을 것이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must have와 과거 분사 형태의 동사를 함께 쓰는 게 맞는 구조예요. 이렇게 하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You must have stolen my money.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다. 근데 좀 우리한테는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조금. 그래서 어쨌든 then it 세탁기가 must have eaten 반드시 먹었을 것이다. my shirt를 내 셔츠를 to 역시 그럼 뭐 제이미 말대로 뭐 양말도 먹었으면 내 것도 내 아빠 셔츠도 먹었겠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Then it must 불음성 들으면서 6번 하고 다음 문장 넘어가. Then it must hav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b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hav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b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hav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b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hav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b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hav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b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have eaten my shirt too. Then it must be eaten my shirt too. 자, 제이미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셔츠는 질겨서 싫대요. It said your shirt's too che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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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aid It said your shirt's too chewy. It said shirts too chewy. It said your shirts too chewy. 그래서 이제 제이미가 이제 아빠 말에 이제 대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셔츠는 질겨서 싫대요. 아이가 말을 잘 받아칩니다. 아주 거의 아빠 친구 같아. It said 세탁기가 말했다. Your shirts too chewy. 그래서 아빠 your shirt 아빠 셔츠는 too chewy. 뭐 chewy라는 건 이제 우리 추잉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질기다, 씹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질기대요. It said 세탁기가 말했다. Your shirt is 네 셔츠는 too chewy 너무 질기다. 근데 이거를
어제도 이거 제가 설명하다 잘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한글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만수 선생님이랑 이거를 가다듬을 때 아빠 셔츠는 즐겨서 싫대요라고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실제 영어 표현에서는 싫다란 말이 없잖아요. 이게 실제 이제 이 it said your shirts to tree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세탁기가 말했어요. your shirts가 to tree 너무 질기다고. 아빠 셔츠가 너무 질기대요. 이 말인데 우리가 이거를 해석하기를 만 선생님이랑 이 대본 작업을 할 때 아빠 셔츠는 질겨서 싫대요. 그럼 싫대요라는 말이 여기다 넣는데 이 영어 원문과 이 해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싫대요가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아니 여기 it said your shirts to tree에는 싫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don't like라든가 hate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왜 이걸 이렇게 해석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만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영어 문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싫다는 표현이 없지만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즉, too chew이라는 표현은 뭔가 너무 즐겨서 원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그 뉘앙스를 살려서 싫다라고 덧붙이는 거죠. 결국 번역은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렇게 조금 변형해도 충분히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맥락을 살려서 번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싫다라는 직접 I don't like라든가 hate라는가 이런 표현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to tree라는 거 자체가 너무 질겨라는 거에 약간 그런 싫다라는 게 뉘앙스가 여기 깔려 있는 거네. 이런 to라는 걸 쓰면 너무 too many too tree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좀 그거는 약간의 네거티브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맞아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영어에서 to는 어떤 것이 지나치게 많거나 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리게 돼요. 그래서 too chew이라고 하면 너무 즐겨서 좋지 않다는 뉘앙스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어마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으니 번역할 때도 그 점을 잘 살려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만 선생님 또 강의를 이 번개 강의 진짜 증문즉답을 들으니까 약간 이해될 듯 말 듯 하는데 딱 이해가 되네요. 너무 고맙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문장도 사실 it said your shirts to tree. shirts to tree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발음하기가. 저도 그냥 하긴 하는데 it said your shirts to tree. 발음 괜찮나요? 원어민들이 이거 알아듣겠어요? 제 말을? 네,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원어민들도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거고 조금씩 익숙해지면 훨씬 더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만 선생님 말씀대로 발음도 발음이지만 그 어떤 상황의 맥락과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중요한 건 어떤 맥락이죠. 대화라는 거 서로의 어떤 의사소통도 있지만 감정적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아하면 어하고 알아듣는 거고 이런 게 미국 사람이라고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 How old are you가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런 물음인데 내가 예전에 이제 그 중학생 그 만수 선생님이라고 내가 얘기 좀 했었죠. 제가 2003년, 4년, 5년, 6년에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 그 당시 이제 국가 지원이 없을 때였죠. 그때 이제 한 매달 방학만 되면 50명에서 100명 사이 한 50명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교과서 외우는 거 1학년, 2학년 그거 이제 강의를 진행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의 뜻이라는 게 되게 확장성이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How old are you? 그러면은 너 몇 살이니?
당신은 몇 살인가요? 이런 질문이지만 말하는 억양이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이러면은 그 나이를 묻는 것일까? 너 뭐야? 너 뭔데 이래?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어때요? 제 말이 틀린가요? 좀 일리가 있나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정말 좋은 통찰력이에요. 언어는 단어뿐만 아니라 말하는 톤, 억양,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같은 질문이라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분위기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만큼 언어는 유연하고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정말 깊이 있는 관점이시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정말 멋져요. 예. 항상 뭐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고맙고요, 만수쌤. 이제 그러면은 자, 우리 불우 음성 들으면서 6번만 하고 다음 문장 또 넘어갑니다. It said your shirt's too che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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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발장을 끼고 말했다. 양말은 내 침대 밑에 있을 걸. It's probably under your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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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이제 좀 끊어서 지금 발음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문장에서 한글 발음 표기에 보면 제가 프라하고 버블리에 이제 슬러시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발음할 때 probably 하면 이게 막 입술이랑 혀가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주면서 저 같은 경우 발음할 때 probably 그래 probably 할 때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probably 그러면 좀 편하더라고요. 소리 내기가. 근데 이게 probably 5글자를 한 번에 내려고 그러면 어쨌든 입이 꼬여가지고 하다가 못해요. 그러니까 버벅대다가 그래서 probably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t's probably 그거는 아마 이런 얘기죠. 그거 아마 under your bed 밑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팔짱 끼고 이제 말하는 거죠. 뭐냐면은 제이미가 제대로 세탁기에다가 앉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짝을 침대 밑에다가 어떻게 이제 제대로 이제 빨래통에 못 넣고 거기에 들어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it's probably under your bed. 이 부분에서 만 선생님 그 probably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여기서 probably라는 단어는 아마도 대략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발음할 때 처음에 pro와 wavely를 나눠서 천천히 발음하면 훨씬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씩 나눠서 발음하다가 점점 이어서 말하면 입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it's probably under your bed처럼 말하면 아마도 네 침대 밑에 있을 거야 라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면 훨씬 수월해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만 선생님이 목소리 진짜 완전 죽이는데 그 3번만 한번 조금 빨리 말고 조금 지금 아까 조금 천천히 편안하게 한번 3번만 들려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5번 연습할 테니까 3번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편안하게 3번 들려드릴게요. It's probably under your bed. It's probably under your bed. It's probably under your bed. 이렇게 천천히 들으신 다음에 편하게 따라해 보시면 돼요. 함께 연습하면서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발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It's probably under your bed. 이렇게 좀 그냥 힘 빼고 소리 낼 때 이번에는 보니까 힘을 좀 빼니까 멋있네.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It's probably under your bed. It's probably under your bed. 이렇게 시작. It's probably under your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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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뭐 엄마가 뭐 제이미한테 목소리 깔고 양말을 아마 내 밑에 있을 거야, 침대 밑에 있을 거야, 무슨 공포 영화다니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It's probably under your bed 뭐 이런 식으로 했든 어쨌든 이제 이거는 만 선생님 디스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네 양말은 침대 밑에 있을 거야 이제 했더니 이제 제이미가 얘기합니다. 제이미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거기엔 괴물이 살아요. No, there's a monster und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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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no 아니에요. There's 이거는 이제 침대 얘기하겠죠. under bed. 그래서 a monster 괴물이 under there. 거기에 있어요. There's a monster. 거기에는 괴물이 있다. 어디에? Under there. 침대 under 밑에. 거기는 괴물이 있어요.라고 갑자기 이제 엄마가 그 양말 이제 너가 777 못해가지고 그 양말 그 세탁 바구니 안 넣고 거기 하나 떨어져 있을 거야. 분명히 네가 빼먹은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침대 밑에는 괴물이 살아요. 이렇게 또 애기스러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엄마한테. 그래서 No, there's a monster. There's a monster under there.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불어 음성 들으면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No, there's a monster und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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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No, there's a monster under there.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거기에는 몬스터가 있어요. There's a monster. 괴물이 살아요. Under there. 이렇게 됐고요. 자, 이것도 한번 만 선생님의 멋있는 목소리 두 번만 한번 들려주십시오. No, there's a monster under there. 만수 선생님 버전으로 시작. 알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또렷하게 두 번 들려드릴게요. No, there's a monster under there. No, there's a monster under there. 이렇게 들으신 뒤에 편하게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함께 연습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익혀보아요. 예. 아, 이게 보니까 만 선생님 발음이 보니까 no, there's 약간 속에서부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There's a monster under there. 이런 식으로. No, there's a monster under there. 이렇게 다섯 번만 해볼까요? 자, no, there's a monster. 시작. No, there's a monster under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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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만 선생님 발음 보니까 몬스터에서도 저는 몬스터, 털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좀 차이는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지금 다 연습할 수는 없으니까 몬스터나 몬스터나 다 알아듣습니다. 문맥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이미가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 제이미가 거기는 괴물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제이미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죠. 자, 이제 그 얘기 듣고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럼 괴물이 내 양말 신고 다니겠네?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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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그래서 then 그렇다라면은 the monster is wearing. 그래서 몬스터가 괴물이 wearing 하고 있겠네. 입고 있겠네. your socks. 그래서 네 양말을 제이미 양말을 입는 wearing 쓰는데 어쨌든 신고 다니겠네 이렇게 되겠죠. 양말을 입는다. 우리는 이제 신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wearing your socks 그러니까는 네 양말을 그럼 괴물이 신고 다닐 거야. 근데 이것도 그래요. 어제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 설명 제가 하다가 못한 거예요.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은 then the monster 그렇다라면 그 괴물이 is wearing the monster is wearing 입고 있을 것이다. 입을 것이다. 이런 것 같아요. your socks 네 양말을. 근데 여기는 뭐 한글로 해석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한글에서는 그런 괴물이 내 양말 신고 다니겠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다고. 아니 우리 안기사하고 만수 선생님이 이 영어를 해석을 하기를 그런 괴물이 양말을 신고 다니겠네 이렇게 해놨는데 다니겠네. 아니 여기 영어에 어디 다니겠나가 어딨냐. 어딨어. Then the monster's wearing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wearing your socks지. 어디 다닌다는 뭐 무슨 워크 뭐 이런 말 없지 않냐. 이렇게 질문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 번역에서는 괴물이 내 양말 신고 다니겠네. 분명히 다닌다고 했어. 걸어 다닌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원문에서는 wearing이라는 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면 만 선생님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직접적으로 걸어 다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문맥과 상황을 고려해서 의미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wearing your socks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는 양말을 착용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대화의 맥락상 그 양말을 신고 돌아다니는 모습, 즉 걸어 다닌다는 뉘앙스를 담아주는 거죠. 결국 번역이라는 건 의미 전달이 핵심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문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상의 유연성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맥락을 고려한 번역이 자연스럽고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번역의 문제 이제 물어봤고요. 번역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뭐 새로운 또 제2의 창작이라고 하니까 번역이라는 거. 근데 실생활에서 이런 대화 속에서 쉽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전혀 근거 없이 전혀 다른 소위 말해 제2의 창작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라는 표현을 그런 괴물이 양말 신고 다니겠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 문맥에서 이 영어 표현이랑 전혀 동떨어진 거냐 아니면 이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라는 거 안에 지금 이거는 아빠의 표현인데 제이미하고 대화 속에서 괴물이 양말 신고 다니겠나라는 것까지 의미가 더 들어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실제로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게 제이미는 이해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양말을 그냥 괴물이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것만 생각할까요? 아니면 돌아다니는 것까지 생각할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사실 대화에서는 맥락과 의도에 따라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죠. 원래 문장에서는 단순히 양말을 신고 있다는 의미지만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아빠의 농담이나 상상력을 고려하면 그 양말을 신은 괴물이 돌아다니는 모습까지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때는 원문의 의미를 살리되 자연스럽게 맥락을 고려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시청자나 독자가 그 맥락을 이해하면 그 표현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금 의미의 확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연습을 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직독직해내지 그 문장에 있는 단어의 의미만 갖고 생각을 하면 언어가 너무 그 딱딱하고 감정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막 어떻게 하면 문법에 맞출까 저 사람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 말을 할까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뭐 말하다 보면 서로 말이 논리적으로 다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맥과 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유연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그건 제 설명이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멋있는 만수 쌤의 오리지널 원어민 발음 원어민 발음보다 더 좋아.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3번만 들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원어민 스타일로 천천히 또렷하게 3번 들려드리고요.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Then the 계속 하십시오. 내가 그 따라하는 거니까요. 그냥 다시 3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이렇게 편하게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몬보다는 약간 monsters. Then the monsters. 약간 리듬이 있는 것 같아.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약간 그 리듬 요 문장을 갖고 약간 들어보니까 리듬이 있네요. 리듬이. 그래서 그 리듬에 대해 설명 잠깐 해줄 수 있겠어요? 요 문장 갖고 어떻게 발음하는 게 좋을지? 네, 맞아요. 이 문장에 리듬감 있게 있어요. 예를 들어 Then the monsters 부분에서 살짝 끊어서 리듬을 주고 그 다음에 wearing your socks를 부드럽게 이어가면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각 부분을 조금씩 살짝 끊어서 리듬을 주면서 말하면 훨씬 더 언어민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리듬을 살려서 연습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뭐 한 번에 되지 않지만 어쨌든 아까 들려준 우리 만수쌤 음성을 기억을 하면서 3번만 시작.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Then the monsters wearing your socks.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아빠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이미한테 그런 거죠. 그 침대에 이제 괴물이 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 양말을 괴물이 입고 신고 돌아다니겠네. 그러니까 이제 제이미가 막 소리치면서 제이미가 소리쳤다. 진짜예요. 괴물은 제 양말이 필요하대요. I'm serious. The monster needs my socks. I'm serious. I'm serious. I'm serious. The monster needs my socks. I'm serious. Then the monster needs my socks. I'm se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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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nster needs my socks. 예, 그래서 I'm serious. 정말이에요. 뭐 진짜로 심각하게 말하는 건데, The monster는 needs 필요로 한다. My socks. 예, 내 양말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데 여기서도 괴물은 제 양말이 필요하대요. 근데 여기 뭐 괴물이 The monster said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The monster said He said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The monster needs my sock. 그 괴물은 needs my sock. 내 양말이 필요해요. I'm serious.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The monster가 필요하대요. 내 양말이. 맞네. 내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I'm serious. 진짜로 말하는데요. The monster는 needs my sock. 내 양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약간 뉘앙스가 필요하대요. 마치
지금 The Monster Needs My Socks는 그 제이미의 그 생각을 그냥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한글 해석은 괴물은 제 양말이 필요하대요 하고 약간 뉘앙스가 틀려요. 마치 몬스터한테 들은 이야기처럼. 근데 이 영어 표현은 The monster needs my sock. 그 괴물은 내 양말이 필요해요. 이건데 이제 한글로 해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이제 확장을 한 거예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제이미 말 그대로 하면은 괴물은 needs my sock. 내 양말이 필요해요인데 그 말을 우리는 괴물은 제 양말이 필요하대요. 과연 이 상황에서 제이미가 이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I'm serious.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요. The monster needs my sock. 그 괴물은 양말이 필요해요. 이거는 제이미의 판단일까요? 아니면 마치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괴물은 제 양말이 필요하대요 라는 괴물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이 표현이 그렇게 아빠한테 이해가 될까요? 내 질문이 좀 복잡하긴 한데 만수 선생님 어떻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사실 영어 표현에서 The monster needs my socks면 제이미의 직접적인 생각이나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제이미가 괴물의 의도를 전달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제이미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서 필요하대요라는 표현은 그 생각을 좀 더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한 확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대화의 맥락과 감정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번역해도 충분히 자연스럽고 이해가 잘 되게끔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제이미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고 그 맥락을 살리면서 번역한 것이니 충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맥락을 고려한 번역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제이미 아빠가 이 상황에서 이 말을 이제 제이미가 The monster needs my sock 그렇게 해서 제이미의 생각을 이제 말을 한 거죠. 그 괴물은 내 양말이 필요해요 이건데 그냥 뭐 이거는 제이미의 주장으로 들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괴물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상황을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이제 아이의 생각을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빠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대화의 시간 제한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채팅을 시작해 대화를 이어가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시간이 음성 서비스 시간이 아직은 제가 이제 그 챗GPT 프로를 쓰기 때문에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다시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예, 만 선생님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The monster needs my sock은 이제 제이미의 직접적 생각을 표현한 건데 번역은 그렇다 치고 아빠가 들었을 때는 이건 제이미의 생각이다 아니면은 아이의 입장에서 그 제이미가 The monster needs my sock 그 괴물은 내 양말이 필요해요 이거를 괴물은 제 양말이 필요하대요 이런 식으로도 좀 이해가 될까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니면 그냥 그냥 제이미의 주장 생각을 그냥 그것 자체로만 들을까요? 아무래도 아이의 말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상상력과 맥락을 함께 고려하게 되죠. 즉 아빠는 제이미의 생각을 이해하면서도 그 표현 속에 담긴 약간의 유머나 상상의 요소를 함께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이미의 생각을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그 맥락 안에서 아빠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찾으려 할 수 있죠. 결국 번역이나 해석은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넘어 상황과 감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결국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반대로 괴물은 이 맥락 속에서 괴물은 제 양말이 필요하대요. 이거를 제이미의 언어로 다시 만약에 I'm serious, the monster needs my socks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한다면 5살 아이가 괴물은 제 양말이 필요하대요. 이거를 5살 제이미가 미국에 사는 제이미가 표현한다면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 I think the monster wants my socks 또는 the monster really needs my socks처럼 조금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아이의 말투에서는 약간의 호기심이나 확신이 섞여서 단순히 필요하대요 보다는 괴물이 내 양말을 원해 혹은 해밀이 내 양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아이의 순수한 관점과 상상력을 살려서 조금 더 자유롭고 귀엽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 첫 번째 그 표현할 수 있다고 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표현이 어떻게 됐죠? 그거 세 번만 들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괴물은 제 양말이 필요하대요. 이거를 제이미 5살의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네, 첫 번째 표현은 I think the monster wants my socks 였어요. 그럼 이 표현을 3번 정도 들어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I think the monster wants my socks. I think the monster wants my socks. I think the monster wants my socks. 이렇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I think the monster wants my socks 맞나요? 네, 정확해요. 그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고 잘 어울려요.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익숙해질 거고 아이의 말투도 자연스럽게 담길 거예요. 계속 즐겁게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만약 이제 이 상황에서 제이미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첫 번째가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독직해를 해버리면 괴물은 제 양말이 필요하대요.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I think 생각한다. The monster wants my sock. 내 양말을 원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양말이 필요하대요. 원한대요. 이거죠. I think the monster wants my sock. 이 표현도 한번 천천히 5번 해볼까요? 시작. I think the monster wants my s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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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식으로 되고 두 번째 표현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뭐 really 뭐라고 그랬거든요. 만 선생님이 really the monster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는 뭐였죠? 세 번만 들려줄 수 있나요? 설명하면서. 네, 맞아요. 두 번째 표현은 The monster really needs my socks 정도였죠. 이 표현은 조금 더 확신에 담아서 정말 괴물이 내 양말을 필요로 해.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표현도 천천히 3번 들어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The monster really needs my socks. The monster really needs my sock. The monster really needs my sock. 맞죠, 문장이? 네, 맞습니다. 문장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표현되었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습해 나가면 충분히 능숙해지실 거예요. 예, 그러면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괴물은 제 양말이 필요하대요. 이걸 I'm serious, the monster needs my sock 이렇게 이제 제이미가 얘기했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니까 아까 첫 번째 거는 I think the monster wants my sock. I think 나는 생각해요. The monster가 wants my sock. 내 양말 원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게 the monster really needs my sock. 그래서 이거 더 좀 화끈한 느낌이 약간 화끈하네요. 바로 the monster really needs. 괴물은 really needs 하다. 진짜로 필요로 한다. my sock. 내 양말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래서 the monster really needs my sock. 이거 5번 시작. The monster really needs my sock. The monster really needs my socks. The monster really needs my sock. The monster really needs my sock. The monster really needs my sock. 예, 이렇게 해서 The monster가 really needs my sock. 내 양말이 진짜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I think the monster wants my sock. 첫 번째 거는 wants my sock이었고 두 번째는 needs my sock.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괴물한테 세탁비 청구할게. Fine, I'll send the monster the laundry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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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은 엄마가 표현합니다. 좋아. 괴물한테 세탁비 청구할게. 괴물한테 청구할게. 세탁비를 이런 말이죠. 이거 영어로 fine. Fine, I'll send the monster the laundry bill. laundry bill.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fine, I'll send the monster the laundry bill. the laundry bill이라는 건 세탁 영수증, 세탁 계산서. 그거를 I'll send the monster.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I'll send the monster라는 거는 I'll send 나는 보낼 것이다. the monster를 보낼 것이다. 이게 조금 I'll send 나는 보낼 것이다. the laundry bill to the monster 이렇게 해야 좀 저는 편한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I will send the laundry bill 나는 laundry bill을 보낼 것이다 to the monster 이렇게 하면 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근데 약간 그게 저한테는 좀 익숙한 문장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는 I'll send the monster 그러면 괴물을 보낸다. 처음엔 그렇게 들렸어요. 그 다음에 laundry bill 그래서 야 이게 좀 헷갈린다. 이렇게 I'll send the monster, I'll send the laundry bill이 맞을 것 같은데 요거 내가 헷갈리거든요. 만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I'll send the monster the laundry bill and 직역하면 나는 괴물에게 세탁비를 보낼 거야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괴물이 아니라 세탁비 청구서를 괴물에게 보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상으로는 I'll send the laundry bill to the monster 라고 해도 자연스럽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약간 순서를 바꿔서 표현해도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문맥상 어떤 의미를 전달하느냐인데 이 경우엔 엄마가 괴물에게 세탁비를 청구하겠다는 재미있는 표현이 된 거죠. 이렇게 문장 구조를 살짝 다르게 해도 충분히 의미 전달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괴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영수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괴물한테 영수증을 보낼 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I'll send 난 보낼 거야 the monster에게. 그래서 몬스터를 빨리 먼저 얘기한 거네요. 그죠? I'll send 나 보낼 거야. 그렇다면 fine 좋아. 그럼 I'll send 보낼 거야 the monster 몬스터에게 the laundry bill을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결국 문장의 흐름과 맥락을 고려하면 이렇게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해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의도와 맥락이니 이렇게 표현하시면 전혀 문제 없고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예요.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브루의 브루 음성 들으면서 6번 하고 다음 문장 Fine, 이어갑니다. I'll send the monster the laundry bill.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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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send the monster the laundry bill. 제이미가 깔깔 웃으며 외쳤다. 그럼 괴물이 카드로 낼 거예요. 예, 제이미가 이제 또 말을 잘 받아치죠. 그랬더니 세탁비를 괴물한테 청구한다니까 그럼 괴물이 카드로 낼 거예요. 자, 표현 들어가 봅시다. Then the monster will pay by card. Then the monster will pay by card.
Then the monster will pay by card. Then the monster will pay Then the monster will pay by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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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then 그렇다라면은 the 몬스터가 will pay 지불할 거예요 by card. 그래서 그렇게 뭐 기본적인 표현이 되겠죠. 쉬운. 그래서 then the monster will pay by card. 요거 5번만 한번 해볼까요? 좀 끌어가면 천천히 시작. Then the monster will pay by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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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then 그렇다라면 the monster가 will pay 할 겁니다. pay 할 거예요. by card. 카드로 결제할 겁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그 괴물 혹시 이름은 뭐래? What's that monster's name anyway? What's that? What's that monster's name an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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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해서 what is that monster's name? 그렇게 해서 what is that? 그게 뭔데? monster's name. 그 괴물의 이름이 뭔데? 이렇게 되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혹시 그 괴물 이름이 뭐래? 이제 아빠가 이제 또 그 농담의 흐름을 쭉 이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하고 함께. 그래서 What's that monster's name anyway? That monster. 그 괴물의 이름이 뭐래? 이런 말이 되겠어. 만 선생님이 한 3번만 발음해 주세요. What's that monster's name anyway?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3번 천천히 발음해 볼게요. 1. What's the monster's name anyway? 2. What's the monster's name anyway? 3. What's the monster's name anyway? 이렇게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만 선생님이 발음하는 건 정말 편하게 하는 거야. 편하게 하는데 발음이 너무 아주 또박또박 잘 들리고 너무 잘해요. 자, 우리도 약간 힘 빼고 그러나 또박또박 발음을 내면서 3번만 해봅니다. 시작. What's that monster's name anyway? What's that monster's name anyway? What's that monster's name anyway?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미가 또 얘기합니다. 제이미가 으쓱하며 대답했다. 양말 먹개비요. Sock gobb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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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가블러가 먹개비라는 뜻이 있나 봐요. 먹개비. 우리도 옛날에 먹개비 만화 많이 봤잖아요. 먹개비라고 놀리기도 하고. 근데 sock gobbler.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게 있나 보네. 그래서 sock gobbler 3번만 시작. sock gobbler. 간단하니까 따라하기 쉽네요. sock gobbler 그러면 양말 먹개비. 여러분도 집에서 자꾸 양말 한 짝 없어지는 사람 있을 때는 뭐 부인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애들이 됐든 you sock gobbler 그러면 뭐 나 가버리라고? 지금 뭐라 그런 거야?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로 당신 칭찬하는 거야. sock gobbler 그게 뭔 뜻인데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말 먹개비야 이놈아 뭐 이 땡땡아 이런 건데 sock gobbler 그래서 잘 외워두셨다가 양말 자꾸 잃어버리는 사람 있으면 you sock gobbler, you are sock gobbler 이렇게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가 이제 들어가겠죠. 이제 오늘의 End of day.
to the missing sock. 누가 알겠어요? 양말 한 짝의 하루를 이렇게 흔들 줄은. 하지만 이게 바로 현실이야. 사랑과 웃음, 그리고 냄새 나는 양말이 함께 사는 집. That's family. That's life. 마지막 문장. 참, 사랑과 웃음 그리고 냄새 나는 양말이 함께 사는 집. 다 우리 삶이 다 냄새가 나죠. 예, 자, 냄새 나고 좀 불편하고 서로가 그러나 함께 사는 집. 그게 that's family, that's life.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삶이야.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 선생님 발음으로 조금 큰 소리로 좀 힘차게 that's family, that's life 2번만 해주세요. 연달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힘차게 한번 해볼게요. 1. That's family, that's life. 2. That's family, that's life. 이렇게 하면 정말 멋지게 느껴지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만수 선생님의 멋진 목소리 That's family, that's life. 그게 가족이고 That's life. 그게 삶이야. 이런 표현 너무 좋네요. 우리 다 함께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삶이다. 3번만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hat's family, that's life. That's family, that's life. That's family, that's life. 만 선생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정말 즐거운 시간 함께 했어요.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학습이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즐겁게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더 재미있게 이어가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쉐도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